국내 단기 선교팀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로 꼽히는 필리핀에 제2의 부흥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37회기 대표회장에 김수훈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상임회장으로는 예장 합동총회장인 김종준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환경을 보존하자는 의미를 담은 생태 달력을 제작해 눈길을 끕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필리핀은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선교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해외 선교가 위축되면서 타문화권 선교의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유입이 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현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제2의 부흥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오현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88년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때부터 영어권이면서 거리도 가깝고 물가도 저렴한 필리핀에 한국인들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에 발맞춰 필리핀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20여 년 동안 필리핀 선교는 눈에 띈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선 필리핀을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레드오션 시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수는 1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현지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은 필리핀의 한국교회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 훈련적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비자발적 선교사님들의 어떤 피난처 1200만 명이 지금 해외 근로자로 나가 있다.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면 220개국에 나가 있는 이 해외 근로자들을 돈 버는 선교사로. 필리핀 선교의 중심엔 교단과 단체로부터 파송된 한인 선교사가 소속돼 있는 필리핀 한국선교협의회가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해외 선교 협의체인 필한선협은 지난 1974년부터 필리핀 전역에서 다양한 선교 영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 선교사들에 대한 신학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정치적인 이슈로 단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체가 와해되기도 했지만 KWMA 측의 도움과 협조로 10년간 재건의 노력 끝에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외면되고 어떤 오해받는 선교지에서 정말 각광받고 선교 허브로서 정말 관심을 끄는 지금 각 교단 단체에서 필리핀 선교사 파송이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그런 축복의 선교지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일부 선교사들의 공격적인 선교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필리핀 선교는 한선협을 중심으로 제2의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 피살 사건이나 정치적 이슈, 선교사의 비자발적 철수 문제가 해외 선교의 위축을 가져오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필리핀은 복음의 기초에 변화시켜야 할 영혼들이 많은 선교의 최적지란 겁니다. 필리핀 1억 2천만 인구를 위한 복음 전파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37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대표회장에 김수훈 목사가 추대됐고 상임회장으로는 예장합동총회장인 김종준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김수훈 목사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큰 위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고 하나 돼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후보로 선거에 나선 김종준 목사도 투표 없이 박수로 상임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목사는 장로교회 정체성 회복과 회원 교단들 간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장총은 이번 회기 주요 5대 추진 사업으로 미스바 나라사랑기도회, 장로교 정체성 회복운동, 다음 세대 사업, 연합활동, 건강한 사회활동 등을 정했습니다. 30여 년간 환경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새해를 앞두고 생태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생태달력은 기독교인이 앞장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의미를 담아 친환경 재생용지로 제작됐는데요. 달력엔 탈핵주일, 환경주일과 같은 교회력과
자원순환의 날이나 환경 착취 예방의 날을 담은 환경력이 기록됐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그분의 숨결이 머무는 곳에 거룩한 생명이란 주제로 제작된 생태달력은 창조 세계의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녹색 은총을 묵상하도록 돕는다면서 한국교회는 지구가 거룩한 지속을 이어가기 위해 생명과 숲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환연은 2005년부터 매년 생태달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생태달력은 탁상형과 벽걸이형 두 가지로 제작됐으며 기환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발칸반도의 알바니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6.4 규모의 지진은 1926년 이후 93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알바니아에 규모 6.4의 강진이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최소 23명이 숨지고 6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특히 대부분이 잠든 새벽 4시쯤 발생한 것과 반복된 지진으로 건물 기초가 약해진 점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인 알바니아의 피해 소식에 주변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 프랑스 등은 구조대와 특수병력을 보내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예멘 반군포로 200명을 석방했다고 사우디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군 대변인은 예멘 정부와 반군이 상대방 포로 16,000명을 교환하기로 한 스톡홀름 합의의 내용을 언급하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군은 또 반군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에 대한 비행 금지를 완화해 부상자를 치료하는 인도적 목적의 항공기 운항과 환자를 이송하는 세계보건기구 WTO의 항공편 진입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UN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UN 환경계획이 공개한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553억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구의 온도가 금세기 3.2도씨가량 치솟고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기후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은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및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태국 북부 람팡주에 있는 쿤사탄 국립공원 내에서 컷 야생사슴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체 부검에 나선 결과 위에서 커피 용기와 즉석라면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쓰레기 7kg이 나왔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각종 쓰레기로 장이 막히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원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닐봉지나 일회용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호주의 산불 현장에 뛰어든 여성이 코알라를 구조하는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 속 코알라 루이스는 결국 안락사됐습니다. 병원 측은 화상 상처를 검사한 뒤 상태가 더는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잇따른 화재로 코알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며 코알라는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기능적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 주도로 유엔에서 이른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제74차 유엔 총회 이 위원회는 현지 시간 26일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 오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엔에서 한국이 제안한 기념일이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는 올해 최초로 한 메콩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메콩 5개국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에는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잇겠다는 정상들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향후 한국과 메콩은 신남방 정책의 3대 축인 사람, 평화, 상생 번영에 따른 분야별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정기국회 종료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지난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터키에서 피살된 고 김진욱 선교사를 순교자로 정의하고 터키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터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해외 거주자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번 사건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YWCA가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제29차 총회에서 설립 정신인 기독교성을 단체의 신조로 지켜냈습니다. 네덜란드 YWCA가 모든 신령과 종교적 전통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헌장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참가국 71개국 중 50개국의 반대로 부결된 겁니다. 한편 세계 YWCA는 1855년 영국에서 시작된 청년, 여성, 기독교, 국제운동체로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화정교회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를 초청해 생명나눔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성덕 담임 목사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설교 말씀으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전국교회 200여 명의 성도들도 생명나눔을 실천하고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습니다. 최신식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성경 말씀을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체험관이 내년 4월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설립하는 성경 체험교육관은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3층에 마련됩니다. 총회 교육자원부는 최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체험교육관의 기초 설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관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